우리가 저 시온의 끝없는 세월 동안 대륙에서 동력해두는 땅으로 삶을 이어온 후 이 땅에 뼈를 묻고 흙으로 돌아간 수천 년, 그 많은 세월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던 집, 그 집은 저 살아 움직이는 산줄기 자락마다 삶이 약동하는 마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태고 이래로 가슴과 심성 속에 간직한 우리들만의 생각이 깃들여 있는 집, 나고 또 죽는 질서 속에 온전히 가족을 지키고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눈 내리고 바람 불고 꽃 피고 지는 이 땅에 지어진 집, 우리들의 집 한옥이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에서 소백산 부석사로 가는 915번 지방도 옆의 삼계리 석천정 계곡. 네, 여기가 택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성촌이라는 닥실마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가 닥실마을 들어가는 초입 지금 계곡에 있는데 지금 이 안쪽으로 보면 여기가 닥실마을 앞에 있는 안산이죠. 그러니까 안산에 해당된 길목으로 지금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마을의 구조는 대부분이 다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서 보면 물길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전혀 마을이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서 여러 번 이렇게 꺾어지다가 마치 호리병처럼 이렇게 병목이 아주 좁은 데서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는 별천지가 펼쳐지는 듯한 그런 마을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명기의 조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마을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하동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바입니다. 말 초입에 지금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청하동천, 동천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선히 사는 마을이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가요. 택리지에는 그 마을이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제일 먼저 수구를 바라고 했어요. 수구가 빗장을 잠그듯이 옷깃을 여미듯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으면 좋은 수구로 보고, 그 수구가 열려 있는 데는 배를 이어서 살만한 터가 못 된다고 안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수구가 잘 잠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주변의 산들이 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곳이라야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데 보면 수구가 잘 여며져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를 않죠. 마을이 이 너머편에 가야 볼 수가 있으니까. 계곡 옆으로 난 희미한 옛길을 따라 구불구불 들어가면서 쳐다보면 눈앞을 겹겹이 산이 에워싸고 있다. 길은 점점 깊고 좁은 계곡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밖에서 보아서는 이 안쪽에 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곳에 단청 올린 단아한 건물이 보인다. 석천정사다. 마을이 명기의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휴식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대부가나 한옥들 중에서 유명한 곳들은 대부분이 이런
휴양과 휴식 또는 만남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석천정사라는 정자인데요.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계곡에 아주 자연스럽게 정자가 들어섰습니다. 저 정자의 역할은 보통 산림집 가까이에 정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산림집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풍치와 풍경이 아주 좋은 곳에 정자가 들어서기도 하는데, 이 석천정사의 경우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계곡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닥실마을 초입의 석천정을 지나서도 계곡은 계속 이어진다. 살기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 집이 자리 잡는 터전은 외부의 역질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아늑하고 공기가 맑으며 언제나 달고 찬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다. 이러한 집터를 선택하는 일을 옛사람들은 복고라고 하고, 복고에 관한 근로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가장 뛰어나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살만한 곳을 택하는 데 있어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꼽았다. 지리를 논하려면 먼저 수구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 이제 수구를 따라서 우리가 쭉 들어왔다가 요쯤에 서면 이제 마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좁게 되어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뒤편에 있는 산이 닥실마을 수산이 되는 거죠. 저쪽 뒤편에 오는 산은 문수산에서부터. 지금 저 아래쪽에 기와집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권충제 고택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이 닥실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역인데요. 저 고택이 기대고 있는 산은 태백산에서 문수산, 그리고 문수산에서 계속 주맥이 남쪽으로 뻗어내리다가 들을 열고, 그리고 앞으로 물길이 이렇게 휘어지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물길이 마을의 왼편에서 마을을 안듯이 다정하게 활이 휘어지듯이 이렇게 쭉 감으면서 마을 앞을 흘러내리고 있는데, 상당히 물길의 흐름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물길이 마찬가지 하나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마을 앞을 흐르는 물길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길이 서로 합쳐져서 저쪽 수구 있는 방향으로 물길이 빠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택리지에서 이야기하는 지리적인 조건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조선 중종 이후로부터 세거지로 전해졌는데, 권충제 선생 이후로 해서 많은 인물들이 났던 곳입니다. 한옥이 지어진 좋은 마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은 마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에 남아있는 오래된 마을들은 대개 소위 양택 풍수에서 명기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은 마을들로, 대개 조선시대의 인구에 회자되는 명기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다. 이러한 마을에서 바로 한옥이 태동되고 인재가 나고 자라며 복전을 이루는 것이다. 봉화군 봉화읍의 유곡리, 우리말로 닥실마을. 전국에 내로라 하는 풍수 전문가들이 꼭 다녀가는 곳. 풍수의 이론적인 점이 고스란히 구현된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는 권씨 일문이 500여 년이 넘게 이곳에서 세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1519년에 충제 권벌이란 분이 이 터전을 잡은 분으로 금계 포란형의 길지로 명기라는 곳이다. 그래, 여기 자리를 뭐 금계 보란령이다 이래가지고 뭐 조선의 참 8대 명당지 중에 한 군데다 이러면서 그러고 하는데 뭐 지금은 재산이 어느 정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보다는 많이 줄었죠.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뭐 한국 때문에 토지 개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싹 다 넘어가고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은 남은 게 이제 산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전부 이제 외토가 많죠. 여기에 있는 땅은 얼마 안 되고 전부 나가가지고 강원도 삼척이라든가 이쪽 나가면 전부 그러니까 그들이 전라도 구례까지 우리 땅에 있었다 하는 얘기죠. 요 뒤에 보이는 정자는 우리나라의 사정 및 명승 제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정 및 명승은 지금 전국에 9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지정된 데가 1호가 이제 경주 불국사고 2호 미륵왕릉사지고 그다음 우리가 요 3호고 4호 속리산 법주사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만 이제 관리사무소 체계도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요 뒤에 보이는 이 정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쪽이 거북머리입니다. 그래 이 거북 등에다가 정자를 지은 거예요. 그래 이제 거북은 물속에서 산다 이래가지고 주위에 뺑 돌아가면서 연못을 조성하고 여름이면 이제 논에 들어오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똘물 대가지고 하는데 지금 겨울이 돼가 물이 없습니다. 요 정자는 서기로 1526년도에 건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미수 허목선생 마지막 절필입니다. 88세에 쓰신 건데 이게 풀을 청자, 바위암자, 물수자, 도석자, 청암수석입니다. 닥실마을의 많은 한옥 중에 이곳의 종가인 권씨 일문의 충제고택은 풍수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갖출 것을 두루 갖춘 한옥으로서도 그 이름이 높다. 사랑채와 안채는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보다는 규모가 큰 것을 60년 전에 줄였다고 한다. 사랑채의 기둥은 두리 기둥인데 비해 안채는 모기둥을 쓰고 있다. 너무 높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대청의 기둥이 높직하다. 전국 지방의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고방이고 대돌이 한 단 낮게 됐고 지붕은 정층보다 낮추었다. 안채로 들어오는 중문 오른편이 사랑채다. 지금도 충재 선생의 후손 가족이 살고 있기에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인다. 닥실마을 충재고택의 좌향은 남서향이다. 양명한 햇살이 가득 집으로 들어온다. 이 집은 풍수설에 근거해서 서당 옆에 토둔을 쌓아놓았는데 전에 이곳에 책을 발간하던 건물이 소실되자 집의 오른쪽인 청암정 쪽이 허하다고 해서 그곳에다 풍수설에 근거한 비보로 토둔, 흙언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우물을 팔 수 없어서 청암정 쪽에서 물을 길러왔다고 한다. 옛날에 여기가 금계포란형이다 이래가지고 우물을 안 팠어요. 우물을 파면 달기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서 뽑아내면 피를 뽑아 올리는 거와 똑같다. 이래가지고 우물을 안 했는데 요즘은 그래 나도 지금 요 우물을 단밖에다 해놨어요. 집안 대소사가 많은 종택이다 보니 제사나 집안일로 손치는 일이 많았고 야간에 불 밝히는 것도 일이었다. 그래서 이 집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조명법이 있었다. 옛날에는 지금은 내 전기를 다 해놨는데 조명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불을 밝히려고 하면 이런 나무 있죠. 이것처럼 이런 나무 손한 걸 긴 걸 비가지고 이 도끼를 탁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쐐기로 이렇게 해요. 그럼 쐐기를 받고 또 요래 돌리고 찍고 받고 이래 해가지고 계속 하면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끝에다 이제 불을 붙여놓고 앞에 놓고 그럼 계속 타 올라가거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난걸 걸쳐가 모나리 불을 떼 놓으니까 이렇게 파있죠. 여기 이렇게 긴 걸 가지고 난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 끝에다 이제 불을 붙여 놔 놓으면 여기서 이제 이까지 옵니다. 긴 거 아주 긴 이 전주처럼 전주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그럼 맨날을 쓰겠네요. 며칠 쓰죠. 여기도 있고 아까 거기도 있었죠. 요 안에 들어오면 여기 또 있습니다. 4대 부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당이다. 특히 이 집은 권충재 선생이 불촌이이기 때문에 4대 봉사 후 조묘를 하지 않고 영구히 제사를 받들어 모신다. 여기도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횃대를 걸쳐 놓는 거예요. 충재 선생이 거처하던 한서당은 청암정과 같이 있는데 방 2칸과 마루 1칸으로 된 아주 작은 집인데 아주 질박한 구조로 돼 있다. 대궐 같은 안채와 사랑채를 두고 왜 이런 작은 집에 머물렀을까? 이것이 바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겸양과 절제의 미덕을 스스로 실천하려는 선비의 조촐한 심성이 잘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500년) 이상을 이어온 집. 양명한 터전에서 복록을 누리며 자손을 키워온 집. 집안의 청암정이란 정자와 연당, 경계 좋은 곳에 심성을 도야하기 위한 석천정사, 후학을 위해 책을 발간한 갱장가, 그리고 마을 초입의 자녀들 교육을 위한 3개 서원. 조촐한 선비의 가풍을 보여주는 한서당의 고졸한 모습들에서 갖춰야 할 것은 고루 구비된 좋은 마을이다 할 것이다. 아름다운 한옥이 들어선 닥실마을은 지금도 권충제고가를 비롯해 많은 한옥이 남아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집이나 마을은 풍수의 근거에서 털을 잡지 않은 곳은 없다. 그러한 마을의 지세를 보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야만이 물의 흐름과 산세가 보인다. 경상북도의 대표적 반촌마을의 하나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좌동이라고 했다. 영남의 대표적 유림에 속하는 마을이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한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영남의 3대 서원인 안동의 소수서원, 산청의 덕천서원과 더불어 동방 오현의 한 사람이라는 회제 이연적을 배양한 안강의 옥산서원이 바로 이 양동마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양동이 명기의 터전으로 자리한 것은 이 지역이 풍수적으로 물자 형국으로 된 마을이며 배산 임수한 전형적인 터전이라는 데 있다. 여러분께서 뒤에 보이시는 그 마을이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양동마을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 유학자의 마을이며 선비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약 540년 전에 월성손 씨의 그 중시조인 그 손소 선생께서 그 입양하신 이래로 그의 둘째 아드님인 그 우제 손중돈 선생과 또 이 손중돈 선생의 조카인 회제 이연적 선생이 태어나신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특히 회제 이연적 선생은 조선시대 오혈의 한 분으로서 조선 유학을 꽃피운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약 200년 이상 된 그 고가옥들이 약 30여 채 이상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정주봉 저건데 쫙 돌아가. 이게 정주봉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저기 수은정 이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예, 지금 물범골에서 저기 기와집 끝에 있는 보이는 게 관가정이거든요. 예. 관가정 뒤에 이제 무슨 연기정 이게 보이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요게 저 향단이 예, 향단이죠. 예, 예. 저거고. 예. 양동은 북쪽에 주산인 설창산이 있고 동남쪽에는 성주봉이 있다. 그 사이에 5개의 산줄기가 마치 한자의 물자처럼 뻗어내려 그 능선상에 많은 한옥들이 들어서 있다. 풍수상 길지라는 곳에 대종택이나 파가 갈려서 나온 파종택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대종가일수록 높은 곳에 위치하고 직계 방계는 그 아래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옥인 경주손씨 대종택은 조선 초기 1457년에 지은 한옥으로 당호를 서백당이라 하고 있다. 이곳은 이 조선시대 5연의 한 사람인 그 회제 이현적 선생과 그 회제 이현적 선생의 외삼촌인 그 우제 손중돈 선생이 태어나신 곳인데, 이 안에 가시면은 우제 선생과 회제 선생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문을 거쳐가면은 이제 안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럼 같이 안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안채가 이제 마주 보이는 데가 정침입니다. 그래서 대청만옥이고요. 저 왼편 쪽이 안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 구석이 그 머리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부가 거주하는 곳은 저 안방이고, 이 오른쪽 그 구석인 그 머리방은 다른 말로 상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집의 그 종부의 시어머니나 또는 그 며느리가 그 종부의 며느리가 이제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방이 이 집의 그 머리방 상방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설에 따르면은 여기에 3분의 그 현인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분이 더 태어난다 해서 이 월성수 집안에서는 이 문중에서 아주 대단한 기대가 큰 곳입니다. 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집에, 이 방에는 그 종부의 시어머니 되는 그 시어머니가 이 방을 사용하고, 그래서 머리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손주가 결혼하게 되면은 손주 며느리가 그 남편과 합방할 때 이 방을 쓰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합방할 때는 아무 때나 합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합방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활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통을 잇는데 또 자녀의 출산이라든지 거기에 깊이 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방의 존재, 이거는 안동에서는 이제 그 박물림이라고 하는데, 박물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 머리방의 존재가 한 집안의 노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뜻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사랑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채로 나가는 데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서고이기 때문에 이런 판벽을 둘렀습니다. 사랑채로 나가보시면은, 요덕의 사랑채는 참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4분 앞 불밝기 창이 아름다운 문살로 장식돼 있다. 사랑 주인이 혼자 거처하기에 알맞은 공간으로 서구 쪽으로 통하는 곳에도 4분 앞 불밝기 창이 좌우에 붙어서 현란하게 보이기도 한다. 사당은 사대부가의 일반적인 배치인 정침의 동북쪽, 사랑방에서 가까운 쪽에 자리하고 있다. 정침인 안채는 두리기둥을 사용해서 기둥을 높직하게 세웠다. 그리고 쇠벌대의 기단 위에 위엄 있게 앉았다. 대종과의 행사에 쓰는 독상들이 가득하다.
대청은 6칸으로 널찍하다. 쓰는 방보다 대청은 몇 배나 넓다. 대청이 가장 높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죽담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회벽을 바른 안채가 매우 정갈해 보인다. 이 집에 이평조가 심었다는 향나무가 사당 앞에 서 있다. 500년 전에 어느 날에 태어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란 할아버지도 300년 전에 이 집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보았으리라. 한 집에서 나고 죽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 대를 이어가는 참으로 깊고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집, 양동마을의 한옥이다. 아름다운 한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넉넉한 재물이 있지 않고는 건사하기 어렵다.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재물이란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기름진 땅이 첫째이고 배와 수레를 이용해 물자를 교류시킬 수 있는 곳이 다음이다라고 하고, 기름진 땅으로는 전라도 남원과 구례, 경상도 송주와 진주가 첫째라고 했다. 그 경상도 송주 땅에 고졸하고 유연한 마을이 있으니 한계마을이다. 마을은 영축산의 줄기가 좌우로 소쿠리처럼 감싸고 있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마을 앞으로 낙동나루터를 건너 대구로 가는 길이 있고 큰 거울인 송주읍이 가까이 있다. 마을 앞쪽에는 명당수라는 백천이 서쪽에서 들어와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이 마을은 옥녀 산발형국이라고 한다. 소위 명당 형국을 두루 갖춘 마을이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조선왕조 세종 기록에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에게 18대 조지는 그 당시에 진주 목사를 하신 분이 이 동네 이평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한 성만 이렇게 같이 한 동네를 이루고 살고 내려오는 집성촌입니다. 성주에서는 이 동네에서 조선왕조 고려 때를 거쳐서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가장 인재들이 많이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계를 내보면은 진사시에 급제한 사람은 한 500년 동안에, 고려 말기부터 500년 동안에 19분 되고요. 그 대과 급제한 분은 이 동네에서만 9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에 전체를 쳐도 대과 급제가 하나 날까 말까 한데, 한 동네에서 9분이 나고 진사시에 19분이 났으니까 여기에는 큰 부자는 없어요. 국가적으로 유명한 그런 부자는 없어도 그 시골에서는 부자 소리 듣는 사람이 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 되게 옛날 그 석수로 말하면 몇 석 했나 이런 석수로 말한 것 하면은 여기에서 3,000석 이상 났습니다. 나고 지금 아주 큰 부자가 또 하나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만 삼성의 이수빈 부회장, 그 사람 바로 이 동네에서 이 사람입니다. 집도 저쪽에 있고요. 이 마을에는 교리댁, 북비고택, 한주종택, 하회댁, 월곡댁을 비롯해 한옥이 즐비하다. 한계마을은 앞에서 뒤로 차차 올라가는 전저 후고의 모양을 하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에 어느 집에서나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지형을 갖추고 있다. 가옥의 위치는 지형상 서남향을 하고 뒷집에서 보면 앞집의 지붕이 낮게 보이는 계단식을 이루고 있어서 전망이 좋으며, 대문의 위치는 대개가 동향 혹은 서향을 하고 있다.
교리댁은 사간원 사간을 지낸 이석구가 1760년에 지은 집으로 600여 평의 대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석구의 현선 이귀상이 홍문관 교리를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진입로에서 바라보는 대문은 충후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을 준다. 서양의 대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사랑마당이다. 사랑채는 전면 4칸에 측면 1칸으로 검소하게 지었다. 안채는 중문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떨어져 독립되어 있는데 경북 지방이라도 이것은 산곡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미음자형 집이 아니고 개방형인 기역자형 집으로 되어 있다. 집의 앞쪽을 모두 띠살문으로 막았다. 겨울 한옥의 결함인 마루로 들이치는 찬바람을 이런 형태로 시설해서 전통 한옥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본다. 조선시대 사도세자의 호위직을 맡았던 이성문이란 무관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참사당한 후 고향 한계로 내려와서 집의 북쪽에 살인문을 내고 매일같이 사도세자가 있던 북쪽을 향해 재배를 하였다 해서 북비고택이라는 한옥이 있다. 안채는 교리댁과 같이 앞퇴에 띠살문을 넣어서 쓰고 있다. 이 북비고택의 사랑채는 보기 드물게 단정하다. 한 칸밖에 안 되는 작지만 판문을 단 내루까지 있는 것을 보면 집의 격이 한층 올라간다. 사랑채는 방이 3개, 부엌 1개,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두리 기둥을 쓴 사랑채는 목재의 반듯반듯한 치목과는 달리 덤벙주추에 울뚝불뚝한 막도를 쓴 것이 유난히 눈에 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의 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의도된 생각이 없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한아름 정도밖에 안 되는 바위 하나를 다듬지 못해서 저렇게 자연 그대로의 돌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계마을은 명기의 터전답게 많은 인재와 발복과 또 많은 한옥들이 아직도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그윽한 향기를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뭐 언제 넌 아내가 자거라 하면 그때 만나보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방 주지 이방을 딱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 신방 메고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들어가라 해야겠나 봐. 할아버지의 그 참 이래 보고 뭐 이 젊은 놈이 그 좀 그냥 길이 뭐 이런 거. 네, 그런 날 보고 뭐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신다 하니까 그래가 뭐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이 그래서 뭐 우린 그때 뭣도 모르고 상당히 속으로 불평이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깊은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다 이래. 지금 내 생각에도 남해인 거로 이 집을 지키고 살 사람을 옛날에는 정말 맏아들 맏손자가 후계자가 되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집을 지킬 놈을 주겠다 지킬.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 밀어오는 재산이 조상받들고 정손 맞대 책임을 하락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밀어오는 재산이 아니십니까? 그 옛날에 맏아들이 그대로 승계해보는데 맏아들이 뭐 싫어 그러면 그럼 지차 아들이라도 안 그러면 할 수 없으면 먼촌 일 가라도 그러시온다. 이런 게 명기의 터전에 자리 잡은 한옥은 그 생명력이 길고 오늘날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또 길러지고 있음을 본다. 한계마을의 한옥도 시대적인 변화를 겪어가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좋은 터를 마련하기 위해 3대를 적선해서 얻었다는 물돌이 마을로 잘 알려진 하회 마을. 한겨울이지만 강물은 얼지 않고 마을은 양명한 햇살이 가득 내리고 있다. 하회 마을은 기품을 지닌 한옥이 가득 찬 곳이다. 500년이 된 한옥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지은 전통 한옥도 있다. 무엇이 이곳을 흘러간 조선시대의 마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팔팔한 기운을 가지게 만드는 것일까? 요즘 누가 있어 전통 한옥을 짓는단 말인가? 그러나 하회는 그런 집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 모를 일이다. 하회 마을이 강가에 딱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강가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이렇게 강가에 붙어 있으면 거의 10중 8구 수해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마을 형성은 굉장히 특이한데 이 모습이 바로 하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이 강가에 바짝 붙어 있으면서 그 수해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하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낙동강의 흐름이 다른 곳과는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회는 여기 있는 삼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이렇게 낮아지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삼신당이 제일 높고 주변부가 낮아지는 마치 가마솥을 엎어놓은 같은 땅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그 풍수에서는 돌혈이라고 부르는데 하회가 그 돌혈의 대명당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을 느끼기가 좀 힘이 들고 이 결국 수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배산임수의 그 보편적인 마을의 형태를 띠지 않고 물 가까이 마을이 자리를 잡으면서도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고 오늘날까지 그 마을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풍수학상 이 마을이 돌혈의 명당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설명은 다른 쪽으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회 마을도 처음에는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동쪽에 있는 화산 아래에 자리를 잡아 배산임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강가로 내려왔다고 한다. 택리지에서도 물가의 마을로 이 안의 도산과 함께 하회를 으뜸으로 쳤다. 여기가 하회 그 하당이라고 부르는 삼신당인데 하회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고 풍수적으로는 이곳이 그 마을의 혈처 제일 중심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 그 중앙이 제일 높고 사보로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앙 제일 높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안내판에 있듯이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입향하신 분이 이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무 아주 뭐 크기가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당신 마을 신이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냥 마을의 중앙이 높으니까 그 전저후고 이래서 마을 그 집을 지을 때 집 뒤가 높고 앞이 낮아야지 안정성이 있으니까 자연히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의 집들이 그 사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회의 대표적인 그 가옥이 대종택인 여기의 그 양진당과 동생인 그 서예 선생의 중요당 두 건물이 대표적인 건물인데 이 양진당이 보고 있는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당이 보고 있는 곳이 서쪽인데 이 형제분이 그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이유는
이 양진당이 이 건물이 하회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있는 그 혈처 삼신당을 기대고 남향을 했습니다. 남향을 하면 뭐 가장 우리나라의 기후 혹은 지형상 살기가 좋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이 양진당 앞에 중효당을 짓게 되면 중효당이 양진당을 가릴 뿐더러 양진당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맞은편 남산, 안드라고 부르는데 이 남산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효당을 양진당 앞으로 더 나가게 되면 이 집 자체가 마을의 중심 혈처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기운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진당과 가까이, 혈처와 가까이 있으면서 90도 각도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하게 되는데, 서쪽을 향하니까 자연적으로 이 중효당은 그 채광이나 그 난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집 전체는 서양을 하고 있지만 중효당에 있는 안채나 사랑채의 구조는 그 남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활용하기 위한 아주 그 고도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중효당 내에 들어가셔서 유심히 보시면 그 중효당 사랑채와 중효당 안채의 옆부분이 빚어내는 어떤 공간 구성을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충효당의 사랑채는 전면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판벽을 시설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여름날에 서쪽에 지는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이 서양하였지만 남쪽 벽면을 막지 않고 터서 그것으로 출입문을 내어 밝은 빛을 받아들이도록 해놓았다. 이것은 결국 좋은 터에 집을 안치기 위해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이곳이 안채인데, 그 대체로 안채의 옆부분이죠, 이게. 옆부분인데, 옆부분에 이렇게 문을 많이 내고, 창을 내고 해서 이쪽에서 최대한 안채의 옆에서 많은 햇빛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안채는 대문에서 왼편 일강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다. 충효당은 경북지방의 특유의 미음자형 집이다. 안채의 정침은 높은 대돌 위에 섰다. 기둥 또한 매우 높직하다. 집은 서양이라도 안채의 윗방에서 문을 열면 남향의 남산이 잘 보인다. 충효당은 바로 옆에 양진당과 함께 하회를 대표하는 한옥이다. 하회에는 충효당 외에도 북촌댁, 남촌댁, 비년정사, 원지정사 등 중요 민속 자리로 지정된 한옥이 많이 있다. 하회는 지금도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노비와 하인들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한옥이 아니라 21세기 오늘의 가족이 살기 위한 한옥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오늘의 하회에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도혈의 땅, 명기이기 때문인가? 예시절에 지어진 한옥은 모두가 명기라는 곳에 지어졌다. 뒤로는 산을 등지고 매서운 북서풍을 막았으며 앞으로는 물과 너른 들이 있고 여름이면 시원한 남풍이 불어오는 곳. 인근에 아이들 교육시킬 서당과 서원이 가까이 있고
그러면서 경계 좋은 곳에 정자가 있어서 심신을 토야하고 차고 탄 샘물이 있어 마르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일러 명기라 하고 그런 곳에 복록을 누리며 사는 집을 명가라 하였다. 벼슬살이 하다가 물러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옛사람들의 자세였다. 벼슬의 연년에 서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선비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향리에 내려와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 선비의 갈 길이라고 생각했다. 고향에 집을 두고 도회지에 잠시 나갔다가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출사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조금의 망설임이 없이 뚜렷했다. 그들이 돌아와 살았던 집이 바로 오늘날 고향에 남아있다. 10대조 할아버지도 돌아왔고 7대조 할아버지도 돌아왔으며 고조 할아버지도 돌아왔다. 그러기에 오늘날 아름다운 한옥이 고향에 남아있는 것이다.